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4.15 총선 때문에 확진자 숫자를 줄이기 위해 검사를 일부러 안 하고 있다고 주장한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 선거위원장의 주장이 사실무근인 가짜로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총선거가 다가오자 의심 증상이 있어도 엑스레이로 폐렴이 확인돼야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총선까지는 확진자 수를 줄이겠다는 건데 선거 끝나면 확진자 폭증할 거라고 전국에서 의사의 편지가 쇄도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방역당국이 일선 의료 현장에서 진단검사를 못하게 해서 검사와 확진자 수가 늘지 않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방역당국은 변화하는 국내외 환자 발생 상황에 맞춰서 진단검사와 조사 대상 유증상자에 대한 사례 정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량을 인위적으로 줄이거나 개입한 적은 없고 또 의사의 임상적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선거 막판 현 정부를 흠집내기 해 판세를 뒤집어 보려는 정치 공세였는데요.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원래 추 선생은 그래도 이런 짓을 잘 안 했는데요. 정말 급하긴 급한 모양입니다. 오죽하면 선거 하루 전날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반전을 노렸겠습니까? 여튼 실패로 끝났는데요. 과연 그의 막판 정치 공작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합니다. 오매불망 이날만 기다렸습니다. 박근혜의 잔재로 기록될 21대 국회, 새누리당을 시작으로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까지 당명을 카멜레온처럼 바꿔가며 4년 내내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회를 보이콧하고 사사건건 정부와 각을 세우며 징글징글하게 발목을 잡고 또 잡아댔던 박근혜의 망령을 우리는 이제 떨쳐내게 될 텐데요.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 등장한 3대 미스테리. 전 아직도 그 미스테리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김종인은 왜 미래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갔나? 대구시장 권영진은 왜 모든 지원금을 총선 이후에 준다고 했을까? 국민의당 안철수는 왜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뛰어야만 했나? 저는 21대 총선거운동에서 이 3대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 고민을 계속하겠지만 평생 풀지 못할 숙제로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그들만의 우주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들의 언행과 작태는 역사로 남아 후대에 전해지겠죠. 이런 엽기적인 인간들도 정치를 하려 했다고 말입니다. 혹시 사건이라고 아세요? 사건. 그야말로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를 이용해서 억지 누명을 씌워서 쫓아내고 권력을 획득한 자들, 그리고 지금까지 그거를 우려먹는 자들, 그분들을 향해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21대 총선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큰 도움을 준 차명진 후보에게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세월호와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제명된 차명진 전 미래통합당 후보는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나는 지금 행복하다. 내 명예, 지위, 물리적 삶, 이 모든 걸 촉에같이 던져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가로막는 거대한 우상 하나를 무너뜨리는데 한몫했다며 이 어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는데요. 차 전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일보 혹시나 했더니 역시였다. 오늘 사설에서 나에 대한 사실 여부를 떠나 고위공직 후보자로서
용납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했단다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 전 후보는 우파의 대표 이데올로기를 자처하는 조선일보가 세월호 텐트 안에서 유가족이 벌인 사건을 팩트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니 상당한 진전이라며, 그러나 나는 묻는다. 이 사건을 땡땡땡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점잖은 표현이 있으면 내놓으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나에게 막말을 했다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묻는다. 그 사건에 더러운 악취가 나는 것이지 그 말에 더러운 악취가 나는가라며, 용어가 애들 교육상 안 좋다고, 그렇다고 그 사건을 덮어야 하나, 식민 역사가 치욕적이니 있자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차 전 후보는 나에게 용어 문제를 시비하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세월호 관계자를 향해 따진 적이 있었던가라며, 당신들의 검은 양심과 비겁함 때문에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가 침묵과 굴종, 패배의 검은 역사 속으로 묻혀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나는 믿는다. 나에게 가해지는 이 돌팔매질이 곧 그분께서 내게 내미는 축복의 빛이라며, 오주여 감사합니다. 이 엄숙하고 성스러운 사명을 못나고 못난 저에게 내려주시다니요라고 했습니다. 참 대단한 꼴통 멘탈을 소유한 이분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 회개망측한 논리가 자신의 전부인 거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존재 가치가 사라져버리고만이 부정할 수도 사과할 수도 없는 건데요. 이분의 미래의 모습에서 김문수를 봅니다. 어찌됐건 차명진 후보에게 무한 감사를 다시 전합니다. 49석이 넘는 서울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전반적으로 우세를 예상하지만 10곳이 넘는 접전지의 민심의 향방이 변수인데요. 민주당도 미래통합당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중 광진을, 동작을, 송파을, 중성동을은 여론조사마다 결과가 엇갈렸는데요.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고민정 민주당 후보와 전 서울시장 오세훈 통합당 후보가 맞붙은 광진을은 추미애 의원이 5선을 했던 민주당 우호지역이지만 지난해 초부터 표밭을 다진 오 후보의 뒷심도 만만치 않다는 평가입니다. 이수진 민주당 후보와 나경원 통합당 후보가 대결한 동작을 승부는 향후 통합당 내부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최재성 민주당 후보와 배현진 통합당 후보의 리턴 매치인 송파을과 박성준 민주당 후보와 지상욱 통합당 후보가 맞붙은 중성도을은 여야 모두 2000표 이내로 승부가 갈릴 수 있다고 볼 만큼 초박빙 접전지로 분류됩니다. 구청장 출신으로 재선에 나선 김성한 민주당 후보와 인지도를 바탕으로 삼수에 도전하는 이준석 통합당 후보의 노원병 대결은 한 차례도 여론조사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아 사전 자료가 없는 깜깜이 선거인데요. 이와 함께 종로 대결로 여야 자존심 승부처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역 14개 선거구 중 절반가량이 혼전 양상인데요. 특히 동미추홀 가불과 연수 가불이 박빙으로 꼽힙니다. 동미추홀은 보수 분열이 변수인데요. 남영희 민주당 후보, 안상수 통합당 후보, 통합당을 탈당한 윤상영 무소속 후보가 맞붙는 지역입니다. 반대로 연수을은 범여권 표갈림이 변수인데요. 정일영 민주당 후보, 민경욱 통합당 후보, 이정미 정의당 후보가 대결합니다. 동미추홀 갑에선 허종식 민주당 후보와 전희경 통합당 후보가 각각 여론조사에서 5차 범위 내 대결을 벌이고 있고, 연수갑은 현역인 박찬대 민주당 후보와 정승현 통합당 후보의 리턴 매치가 벌어지는 지역인데요. 지역 총선에서 214표 0.29%의 차이로 박 후보가 승리할 만큼 초접전을 벌였던 양측은 이번에도 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역구가 59석으로 가장 많은 경기도는 여당이 우세를 자신하고 있지만 일기 신도시 분당과 일산이 관건 지역입니다. 과거 보수 텃밭이었던 분당은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석권하는 이변을 낳았는데요. 이곳 여론조사는 팽팽합니다.
김병관 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통합당 후보가 대결하는 성남 분당갑과 김병욱 민주당 후보와 김민수 통합당 후보가 맞붙은 성남 분당을 모두 양진영이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데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지역구였던 고양정에선 IT 전문가를 내건 이용우 민주당 후보와 부동산 전문가로 나선 김연아 통합당 후보가 대결합니다. 문명순 민주당 후보, 이경환 통합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접전을 벌인 고양갑은 현역 의원인 심 후보가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앞섰지만 문 후보와 이 후보의 격차가 크지 않은 가운데 심 후보의 수석 여부가 정의당의 미래에도 막강한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요. 또한 안산 단원을은 조국 전 장관 대결 지역구로 조국 수호를 내건 김남국 민주당 후보와 사선에 도전하는 박순자 통합당 후보가 결전을 치릅니다. 주요한 지역구를 브리핑해드린 이유는 이곳에서 파란을 일으키고 싶어서였는데요. 이곳에서 꼭 파란을 일으켜 21대 국회에 제대로 일할 일꾼을 많이 보냈으면 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마음껏 웃게 될 겁니다.